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100% 상승의 시작, 목표가 6,000원 전격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대한전선이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한 차례 상승이 크게 나온 다음에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현재 타이밍이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지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루한 횡보를 한 달 이상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반등이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는 반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적 자료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해서 이제 막 신규적으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기존에 한 차례 주가가 막 크게 올라갔을 때 매수하셔서 지루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죠. 이러한 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해 드렸던 정말 목표가 6,000원 정도까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공략을 하실 때 정말 5% 10% 정도 목표가를 보실 때에는 뭐 그렇게 큰 분석보다는 간단한 단기적 흐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수급 그런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상승을 바라보는 정말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타이밍이 언제부터 시작될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해 드렸던 정말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호반건설 이라는 기업에 인수되었는지 앞으로 이 기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10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보다 더 객관적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다만 그냥 내가 희망을 얻어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얻어가겠다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들 찾아보니까 제대로 분석을 하는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차트 끄적거리다가 끝난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1955년도에 설립됐고요. 플라스틱, 전력 케이블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1966년도 국내 최초 보이시죠?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알루미늄 선을 제조합니다. 알루미늄 선을 제조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송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전기 산업이 커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송전탑이 필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한 거죠. 국내 최초로. 그리고 1969년도 국내 최초로 생산을 절연 케이블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구리로 된 요런 것들인데요. 보통 요런 것들은 이제 바닥에 이제 지하에 많이 깔리게 됩니다. 지하에 깔리거나 아니면 뭐 해저 케이블로 깔리거나 요런 것들이 많이 깔리게 되는 거죠. 구리로 만든 건데요. 이것도 국내 최초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을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죠. 1968년도 12월에 코스피 지수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이후부터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요. 특히나 1960년도 후반부터 준비해왔던 가전산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가전산업을 역시나 주도했습니다. 전선에 대한 기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죠. 성의 문제도 있었고 뭐 폭발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사업을 키워나가는 데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회 혹은 신군부라고 알려진 1963년도 군사정권 시기 때 바로 이 기업의 구조조정이 거의 강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 부분을 매각하게 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대우가 이 가전산업을 받았는데 대우 같은 경우는 이 가전산업을 이어받아서 고공행진을 달리게 됩니다.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신사업을 가지고 와서 대우에 매각하고 대우는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아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1970년도 석유 파동을 겪었고요. 석유 파동을 겪었지만 워낙에 실적이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잘 버텨냈고 그 와중에 케이블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존에 자신이 잘한 것들을 계속해서 파게 된 거죠. 새로운 신기술력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력에 맞출 수 있는 전력 케이블을 만들게 되었고 특히나 우리나라에 원전 기술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전 케이블도 이 대한전선이 만들게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1905년에는 알루미늄 사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알루미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송전탑에서는 굉장히 필수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사업들을 계속해서 진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전에 가전 사업을 뺏겼던 것들을 역시나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 계속 신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향후 위기로 찾아오게 되죠. 2002년도에 관광산업 한번 했고요. 채권도 매입해봤고요. 쌍방울 이 의료 기업들 그 의료
의류, 옷 기업도 인수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 외에도 건설 산업들도 인수했고요. 그다음에 온세텔레콤이라고 해서 이 통신 산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뭐 사실은 그 이후에 잘 된 건 없죠. 어, 그 이외에도 뭐 태양광 발전, 부동산 개발, 광섬유 제조, 호텔 운영, 시장 개발, 뭐 컨설팅, 아프리카 시장 전선회사 인수해가지고 진출, 2005년도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등 굉장히 다양한 해외 진출을 노리기도 하거니와 신사업들을 벌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죠.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2004년도 설원령 회장님께서 지금 별세를 하시게 되시죠. 그 다음부터 기업은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나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 전까지 창사 이래 50년간 무적자를 기록하면서 계속 흑자를 기록했던 이 기업이 사업 다각화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과거에 가장 중요했던 전자산업을 뺏겼고 결국 남은 것은 케이블 사업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신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고 1000% 넘는 부채 비율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터졌죠. 어찌저찌 잘 버티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한 와중에 경쟁 기업이 성장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1위 자리도 뺏기게 됩니다. 전선 시장에서 LS전선에게 1위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기업은 너무나도 나쁜 실적으로 자본 잠식까지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2015년도 당시에는 대한전선 상폐 위기까지 오게 되죠.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대한전선의 상장 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너가들은 바로 대한전선이 원래 모기업이고요. 이 대한광통신이 자기업입니다. 그런데 대한전선에 있었던 이 지배 구조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대한광통신이 모기업이 되고요. 대한전선이 자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 로고도 똑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옛날 로고긴 한데요. 제 대한광통신의 로고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이 펀드사 여기 중요한 건 가장 뭐냐면 PEF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 참여하게 됐고 사실상 설 사장은 QCP 6호 지분 11%와 대청기업은 34.9%. 대청기업도 결국에는 대청기업은 설 사장 형제가 지분 100% 보유한 부동산 업체다. 사실상 설 사장 오너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복주 자금들을 기타를 들여서 자연스럽게 대한광통신의 최대 주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고요. 그와 동시에 이 대한광통신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통해서 대한전선을 현재 개입하는 구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한전선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감자도 때리고 그 이외에 무상증자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펀드사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펀드사에 넘어간 게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놓아 놓은 겁니다.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서 이것들은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이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가 2007년도에 대한전선 계열사 대한광통신을 지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광통신의 실질적인 대주주로 다시 한번 올라서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를 보시면 대한전선의 M&A 일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겪어서 흑자를 만들어서 다시 인수한다 만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뭐 자신들이 다시 대한조선을 다스릴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매각에 대한 그림으로 많이 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적자를 흑자로 조금씩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이 기업을 바로 전선업 진출하는 호반 이 건설이 호반그룹이 이것을 인수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호반건설 같은 경우 지금 자본 잠식에 겪었던 이 기업을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이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 구조 지금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표 구조로 봤을 때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없는 회사를 현재 인수를 했다. 이제 정상화될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인수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업을 도대체 왜 인수했느냐?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뭐 건설업이다 보니까 전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전선이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자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죠?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제 원전이든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번에 정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케이블 사업에 집중할 때 우리나라의 성장에서 나오는 발전에 들어가는 케이블들을 바로 이 대한전선에서 만들었다는 말씀드렸죠. 그들 중에서도 원전 케이블이 눈에 보입니다. 이 원전 케이블을 만들게 됐고 자연스럽게 M&A에 대한 이슈를 탈 때는 대단히 크게 상승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인수가 되고 나서 호반건설이 이때 당시에 인수가 됐습니다. 인수 확정이 되고 나서 주가가 언제 올랐냐? 5월 달에 오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원전 관련 이슈로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 이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합세해서 중동에 이 원전을 수출하자. 지금 현재 소형 원전을 수출하자라는 이슈로 이 두산중공업이 상승했을 당시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께 정확히 보시면 똑같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산중공업이 상승하는 타이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쭉 상승했죠. 실제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중순부터 움직이다가 쭉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20일 부분이죠. 상승을 기가 막히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상승의 끝자리도 똑같냐? 똑같습니다. 실제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고점을 찍은 타이밍들을 보시면 6월 7일 날짜로 해서 6월 8일 날짜로 6월 7일 날 8일 날 고점을 찍었거든요. 실제 이제 대한전선의 고점도 6월 8일인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바로 이 기업은 원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호반건설이 이제 원전 산업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대한전선의 이 케이블 기술이 필요했고 그와 관련해서 엮이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날아간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대한전선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뉴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 최근에 반등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비슷한 걸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의 뭐 대장주격 종목 두 종목이죠. 그럼 도대체 이 관련 종목들은 언제 움직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말에 접수가 되게 됩니다. 대선에 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경선을 8월 말에 접수한다. 8월 말에 접수한 다음에 그들끼리 리그를 벌인 다음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인물들이 나오기 위해서 그 후보들이 설전을 많이 벌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들이 나오게 되겠죠. 각 대선 후보들이 되기 위한 각 후보들의 공약이 나오게 될 것이고 특히나 그들 중에서 국민의힘의 이 보수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대형 무너져가는 나라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출마 선언. 윤석열 연이틀 문정부의 탈원전 난타. 무리하고 성급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이 정치적인 이슈로 주가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은 적어도 8월 말이 다가오는 시기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상승세는 9월 달부터 시작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기업은 적자에서 흑자로 기록되는 모습을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대한조선하고 두산중공업하고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포인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관심 종목으로서 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게다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호반건설은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뭐 자금 규모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이 뒷배경이 굉장히 자금력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들 우리나라 중에서도 상장을 안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상장을 안 한 건설사들 중에서 굉장히 알짜배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서희건설 같은 경우 보시면 시가총액은 얼마 안 돼요. 시가총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뭐 4천억, 5천억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 이 기업이요 몇 조 원 들고 있는 지금 현재 그룹입니다.
지금 현재 뒤에서 워낙에 자금력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들이 이 건설업에 굉장히 많은데 그들 중에 하나가 바로 호방건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이슈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재료까지 함께 탄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개선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한 차례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항상 강조해 드렸지만 3월 9일까지는 움직입니다. 3월 9일 내년도 3월 9일 2022년 3월 9일 뭐 한 날이죠? 대선 날짜죠. 이 내년 초까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은 천천히 모아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다라는 부분을 꼭 빼놓지 말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요 부분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높다고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유동성 시장에서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구조 조정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종목들이 가장 더 크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뭐 유튜브에서 말씀해드렸던 뭐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잘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충분히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지만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가 기록되는 종목만큼 이렇게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센 종목들도 없으니까 꼭 관심에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급등 나올 때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월 달 정도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느냐? 횡보하고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걸 마냥 가져가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급등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실제 제가 두산중공업 관련 영상을 찍은 다음에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우진 같은 경우 3거래, 2거래, 3거래 만에 30% 정도의 급등.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한국전자인증 10, 토스뱅크 상장 관련 종목이죠. 바로 18% 급등. 한국전자인증 한 차례 더 단기 수익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수익 봤고요. 삼성 SNC 7월 22일 날 추천드리고 천천히 횡보 하락하다가 단기간에 21% 급등. 그 이외에도 뭐 돌바락제를 통해서 떨어진 펄어비스 이런 손절 종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7월 28일 날 이구산업 단기적으로 여러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 구리 관련 종목해서 제가 14% 정도의 급등.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짚어드리고 나서부터 거의 뭐 80%를 달렸습니다. 여기 40%라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건 여러분들께 말씀해드리고 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했기 때문에 80%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아지네스텍 16% 급등, 어플에서 추천드렸던 에이테크 솔루션 8% 급등 등 다양한 수익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에 100% 수익은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펄어비스 같이 손절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해요. 떨어진 종목들 존재하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대한전선을 분석했듯이 우리가 그냥 마냥 매수해놓고 마냥 올라갈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마냥 기도를 통해서 올라가면 너무 답답할 뿐이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고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는요. 대한전선 같은 종목이 반등하면 이 종목 얼마나 좋은데 이제 단기 반등 나올 때 그냥 팔고 나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하나하나씩 골라간다라고 한다면 높은 승률의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확률의 매매를 제가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천되고 있는 추천 종목의 90% 확률로 추천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단기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대한전선이 올라가기 전까지 단기 수익을 내서 우리가 이 시장 불안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시황과 함께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바로 하단에 바로 안드로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주소 나오고요. 그리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임시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에 100%는 없겠지만 높은 확률의 매매는 존재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진짜 제대로 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소중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내 소중한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시기 힘들다고 하시면 저를 통해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이라도 시청하시면서 승률을 올려나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매매를 잘한다 그런 걸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노력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좌에 느껴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자분들이 가장 필수로 보셔야 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바로 아래 보시면 2021년도 투자자 필수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수로 보셔야 되는 영상을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요 영상을 시청하시면 실적 대장주권 종목들,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솔 요런 케미칼 같은 종목 제가 추천드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요런 실적이 좋으면서 SK 삼성, SDI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연계 계열사 관련 종목입니다. 삼성 계열인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우량 기업들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 영상 보셨으면 아마 수익을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노력하시면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과 다운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 대한전선에 대한 관련 영상을 매주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대한전선 계속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분석까지 얻어가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도움되는 내용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지켜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주일에 하나 영상 계속 시청하시면 좀 최대한 좋은 도움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는 영상 하나씩만 보세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